2024년 새해를 맞아서 이분을 꼭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월급 250만 원 직장인이 완벽한 노후 대비를 위해서 어떤 플랜을 세워야 할지 연금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분께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부터 좀 먼저 하도록 네. 할게요. 얼마 모으면 은퇴해도 될까?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고민 같아요. 노후에 보통 한 달에 어느 정도의 현금을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내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 총 얼마 정도일지 네. 좀 알려주세요. 자, 그냥 일반적인 상담사들이 그냥 뭐 여유에 맞춰서 준비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100만 원만 있어도 되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있어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가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금부자들이라는 책을 쓰면서 네. 아예 그냥 세팅을 해버렸어요. 100세 인생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아, 500만 원, 월 500만 원. 네, 노후에 연금 한 달에 500만 원씩 평생 받을 준비하자. 목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이러다 보니까 500만 원이 많다, 적다, 뭐 사실 일반적인 우리 샐러리맨에게는 500만 원 월급 받기도 쉽지 않아요. 네, 큰 돈이에요.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노후에 실제로 500만 원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고 나면은 그 정도 현금이 필요할까? 뭐 이 생각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걸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밥만 먹고 이렇게 사는데도 한 달에 1,200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죠? 기본 생활비도. 네, 요즘 직장인들 식사 10,000원 이하로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려면 1,200은 그냥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고정적인 비용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세금, 건강보험료, 우리가 자동차 안 탈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자동차 유지비만 해도 네. 그다음 문화생활비, 경조사비, 노후에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품위 유지비. 친구들 만나면 내가 밥도 좀 쏴야 되지. 그렇죠. 그죠? 뭐 손주들 오면 용돈도 줘야 되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우리 사회를 살면서 내가 정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대도시에서 사신다면 최소 한 달에 4,500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마련해 가는 게 중요한데 그 마련해 가는 것이 되게 멀게 보이고 크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 월 500만 원 하면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과연 내가 진짜 노후에 월 500씩 받을 수 있을까? 네. 현금으로 뭔가 누릴 수 있을까라는 네. 희망 반, 걱정 반,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로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저 아파트 하나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신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네. 집 한 채 있다고 이게 노후 대비가 되는 게 아니죠. 10번째로 노후 대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주택연금으로.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게 주택연금인데 네.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 집은 자식한테 물려주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 집이 연금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식으로도 나중에 뭐 노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뭐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불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주식하면서도 손실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막 걱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시장이 안 좋아지면 갑자기 또 마이너스가 심하게 나기도 하고 이런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주식 부동산이 노후 준비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기본은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대비된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주식 부동산은 뭐 채워줄 수 있는 충분 조건은 될 수 있지만 네. 기본적인 필수 조건 이거는 연금으로 준비된다는 거예요. 젊으신 분이 아셔야 돼요. 연금은 반찬이 아니에요. 연금은 밥이에요. 주식 부동산은 반찬이에요. 야, 우리가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전부 무슨 얘기냐면 전부 반찬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서 오늘 우리 콩밥 먹을까? 보리밥 먹을까?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왜냐면 반찬은 화려합니다. 반찬은 다양합니다. 반찬은 맛있어요. 그런데 오늘 점심시간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혹시 반찬만 한번 먹어보세요. 계속 그냥 김치찌개, 장조림 이것만 계속 먹어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짜서 못 먹고 금방 질려요. 반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그 앞에 밥이 있기 때문이고, 반찬은 시대를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밥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단을 해결해준 주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 눈에 주식, 부동산, ETF, 나스닥, S&P 무슨 뭐 강남 이런 게 보이겠죠. 하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시되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깔고 가야 된다. 그렇죠. 우리 한 달에 250만 원 받으신 분들이 지금 월급쟁이 네,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여행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근로소득. 월급이 있기 네. 때문이에요. 월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월급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노후가 되면 이 월급이 끊기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때 월급과 동일하게 내 인생의 기본을 세팅해 줄 수 있는 밥. 이것이 연금이고 이걸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이제 월 5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을 딱 목표로 설정해 네.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아마 이 연금의 포트폴리오 우리가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가장 핵심은 이제 국민연금으로 많이들 생각하세요. 왜냐면 네. 내고 싶지 않아도 알아서 빠져나가고 네, 있기 네, 네,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내왔던 이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이제 받는 금액? 요거를 한 어느 정도 될지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는 게 중요한데 네. 그중에 가장 기초적인 게 공적연금, 네. 국민연금이잖아요. 네. 일반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있죠. 네. 금액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연금을 계속 부으면 나중에 얼마 받습니까? 다 알려줍니다. 앱도 있습니다. 요즘은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네. 본인 인증하고 들어가시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 냈고 얼마 연금 받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몇 년도부터 월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딱 그렇죠. 나오나요? 네네. 물론 제도가 바뀌면 조금씩 안 좋아지긴 하겠지만 현행 제도 기준으로는 이 정도는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월급 250만 원 받는 이제 월급쟁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어디에 얼마를 넣으니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조금 어떻게 짜야 이상적인 저의 목표 월 네.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왜 월 500만 원 연금 만드는 게 어렵게 보이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서울의 주택 평균 가격이 지금 10억이 넘었습니다. 네. 서울에 집 한 채를 갖고 있어서 그 집값이 10억 정도 된다. 이 사람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지금 좀 부자라고 하기 너무 애매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사실 뭐 네.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내가 저 집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겠지만 이미 이 사회에서 일정한 이제 은퇴 준비를 들어가신 분들이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그 집이 뭐 10억이야. 이건 사실 서울에서는 부자라고 볼 수 없는 네. 거죠. 자, 그런데 10억의 주택 가격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뭐 그게 뭐 평균적인 가격이지 뭐 비싼 거 아니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런데 연금 500만 원 받는 거는 큽니까? 그러면 그건 되게 불가능하게 생각하세요. 10억과 연금 500만 원은 같은 가치예요. 아, 환산을 했을 때 네. 결국은 10억을 가지고 보험회사든 어디든 간에 연금을 내가 세팅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수익률 내가 2, 3%, 3, 4%만 낸다 하더라도 10억에서 부르면서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1년에 6천만 원씩 뺐으면 최소 20년 뺐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10억 집 만드는 거는 되게 뭐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월 500만 원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에는 관심이 많아. 내 인생의 모든 목표가 부동산이야. 근데 연금은 관심이 없어. 자, 제가 지금부터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일단 여러분 다 250,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월급이 250, 300이라는 얘기는 이미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절반, 내가 절반 내가 내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 얼마 내냐면 9% 정도 냅니다. 월급에. 자, 그러면 내가 300만 원 월급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3, 9, 27, 한 27만 원 정도의 연금을 이미 나반, 회사반에서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직장 생활을 뭐 20대 중반, 30대에 시작해가지고 꾸준하게 30년간 직장 생활을 해서 네. 최소 100에서 150의 연금을 평생 받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니까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민하시는데 그거는 기금이 고갈된다고 못 받는 게 아니고요. 곳간에 돈이 사라지는 것이고 지금은 곳간에 쌓여있으니까 들어오니 조금 들어와도 나가는 걸 많이 줄 수 있는 거지만 곳간이 줄어들면 많이 들어와도 조금밖에 못 주는 거죠. 네. 근데 못 주는 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불필요하게 막 그냥 과장해가지고 기금 고갈되면 한 푼도 못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공무원 연금은 이미 기금이 없어요. 다 고갈됐어요. 근데 국가가 세금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금 이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혁이 잘 돼서 어쨌든 우리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네. 어쨌든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을 한 달에 급여의 9%를 내고 있으면 최소 100에서 150 정도의 노후의 연금은 해결이 된다. 네. 두 번째, 퇴직금. 내가 내는 게 아니거든요. 네. 회사가 알아서 쌓아주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되냐면 1년에 한 달치 월급이에요. 아, 비율로 따지면 8.25%거든요, 월급에. 네. 국민연금 9%였는데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자, 그럼 내가 연봉이 한 달에 250, 300 받는다. 네. 그럼 1년에 3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이 쌓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퇴직금이 보통 어떻게 계산되냐면 뭐 DB형, DC형 약간 다르지만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 연수가 퇴직금이에요. 네. 자, 그럼 내가 퇴직 전에 월급이 500이었다. 내가 근속을 한 20년, 30년 했다. 그럼 퇴직금이 1억에서 1억 5천 쌓이는 거예요. 아,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퇴직할 때 퇴직금 최소 1억 5천, 2억을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연금으로 바꾸면 한 달에 1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국민연금 퇴직금까지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강제한 거고 회사가 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시면서 사실 오늘도 회사 나가가지고 정말 이상한 얘기하는 상사하고 뭐 더러워서 회사 못하는 얘기했네 그러면서 막 힘들게 또, 하시지 네, 않습니까? 네. 직장 생활 안 힘든 게 어딨어. 남의 집 일 해주고 있는데 남의 돈 받는데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줘야지. 근데 우리 아버님들은 그걸 30년간 꾸준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퇴직할 때 보니까 국민연금하고 퇴직금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럼 아까 국민연금하고 퇴직금을 합치면 기본 200에서 250 해결이 돼요. 네. 500의 절반이 끝나는 겁니다, 일단. 그러네요. 근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직장을 끊임없이 옮기고 퇴직금 한 3년 다니다가 옮겨 땡겼어. 퇴직금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그거를 30년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쌓여있는 것이지 끈기의 문제예요. 주식도 삼성전자 주식 사가지고 30년간 갖고 있었으면 200% 수익 났어요. 2000% 수익 난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중요한 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야? 야, 요즘 2차 전지가 좋대더라. 야, 하다 봐. 이게 좀 아니라더라고. 딴 거 하고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끈기, 바이 앤 홀드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죠. 성공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자, 이래서 국민연금과 퇴직금만 가지고도 기본이 해결된다. 거기다가 추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연금 제도 중에서 개인 스스로 준비한 연금이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을 돌려받는
돌려받는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 네. 그 다음에 연금 납입할 때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비적격 연금보험.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국가가 연금 좀 준비하라고 일정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연금들은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지만 조건이 다 있어요. 그 기본 조건은 대부분 연금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중간에 빼쓰거나 해지하지 말고. 해지하지 말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이 지키셔가지고 세제적격 연금 연간 900만 원까지 IRP 계좌에 넣으시면 세제 혜택 드리고 연금 탈 때 저율과세로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네. 요게 연금 계좌가 연간 900만 원이에요. 네. 뭐 연간 900만 원 내려면 한 달에 7, 80만 원씩 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쉬운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뭐 그냥 한 2, 30만 원씩만 붓는 겁니다. 뭐 세제 혜택 받으면서 그럼 연간 3, 400이 모이고 10년이면 3, 4천이 되고 20년이면 8천, 9천이 되고 수익까지 합치면 1억에서 1억 5천이 되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만 준비해도 나중에 연금 탈 때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 연금이 또 확보가 돼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뭐 IRP 연금저축이나 아니면 뭐 비적격 예금 보험이나 네. 이런 걸 통해서도 월에 한 50에서 한 100 정도 이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충분히 그 물론 정도를 붓는 받을 수 있는 금액에 거죠. 따라 그렇죠. 근데 다르겠지만. 납입 금액을 제가 많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납입 금액 한 달에 한 30에서 50 사이만 해도 30에서 됩니다. 50 사이. 그거를 내가 5년, 10년 하고 마니까 문제지. 네. 50만 원씩 1년에 600이고 10년이면 6천이고 20년이면 1억 2천이에요. 아, 50에서 100이 여기에서 또 이렇게 보완이 되네요. 네네. 그러면은 세제 적격과 그리고 세제 비적격 둘 네. 다 뭐 여력이 된다면 또 조금씩 나누면 100에서 200이 또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합치면. 여유 있게 더 하시면 더 많이 받는 것이고 못해도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목표를 잡는 겁니다. 개인연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은 만들자. 자, 그럼 아까 국민연금, 퇴직금에다가 개인연금까지 하면 벌써 300에서 350, 많이 되면 400까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모자라잖아요. 네. 그럼 내가 집이 있잖아.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주택연금이 있거든요. 네. 집담보로 연금 받는다. 물론 이 집을 내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집은 그냥 물려주고 가야 되는 거지만 내가 이걸 담보로 연금 받겠다. 그러면 70세의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현재 기준으로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받아요. 집값이 5억이면 150만 원씩 평생 받습니다. 기한을 지정하지 않고 네, 그럼요. 사망하기까지는 계속 쭉 받을 수 맞아요. 있는. 네, 그럼요. 연금 보험들도 평생 지급하는 종신연금이고요. 주택연금도 평생 지급하는 종신지급형이 기본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 줄 안다면 내가 확정 기간으로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냥 모르잖아 그걸.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종신연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이라든가 연금보험이라든가 주택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쌓아서 내가 평균 연금을 만든 것이 최소 3, 400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연금까지 하면 뭐 집도 비싼 집 필요 없어. 내가 무슨 강남구 압구정동에 30억짜리 집 살란 얘기 아니고 네. 그런 집은 주택연금도 안 돼요. 서울 외곽에 한 5, 6억짜리 주택을 내가 마련했다. 네. 그걸 연금 받는다. 네. 그럼 한 달에 150만 원 평생 받아요. 딱 지금 이 포트폴리오대로 했을 때 500이 넘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저는 이직을 자주 했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포트폴리오가 안 되겠네. 그렇다면 개인연금이나 이쪽으로 살짝 돌려서 그렇죠. 금액을 좀 비중을 높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프리랜서 네. 분들이 실제로 그런 게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IRP를 만들었잖아요. IRP가 원래는 퇴직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퇴직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이게 기본 컨셉이었는데 개인 스스로 추가적으로 불입을 해서 연금을 준비해라 네. 라고 만들어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특히 이 방송 보시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있으시다면 네. 내가 이번 달에 3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나는 프리랜서로 버는 거기 때문에 퇴직금이 적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똑같이 300만 원 벌 때 내 직장인 친구는 1년에 한 달치 월급, 한 달 월급의 8.25%를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내가 300만 원 벌었으면 한 24만 원, 25만 원 내가 IRP에 적립해야 돼요. 그리고 IRP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55세 이전에 해지가 안 돼요. 절대 해지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해지는 돼요. 근데 인출이 안 돼요. 찾으려면 완전히 해지해버리면 되는 거지만 그러면 네. 세금도 다 토해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노후를 지켜주는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면 얘기해 주신 것들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뭐 국민연금도 이제 내고 있으니까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 정도? 네. 요 정도만 다 포함을 해도 포트폴리오 500만 원 요 세팅을 목표로 가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쵸? 네. 근데 뭐 한 달에 25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노후 준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한 달에 30에서 50 정도, 내 월급의 한 10에서 15% 정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고. 근데 내가 반년 250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급여가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더 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 탈 때 물가상승률 인상해서 연동해줘요. 근데 개인연금은 반영을 안 합니다. 국민연금은 낼 때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 내가 아니에요. 월급의 9%를 내라는 거예요. 비율이 정률로 내고 있어요. 200일 때는 18만 원 내지만 300이면 27만 원 내고 있고 400으로 월급이 올라가면 36만 원. 더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올라가 주는 것이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연금 비율을 어떻게 수립하는 거냐면 한 달에 30만 원씩 내겠다가 아니야. 내 월급의 15%를 내겠다. 비율을 역시나 딱 설정을 그럼요. 하는 거네요. 예, 그래야 내 라이프에 대한 수준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또 그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아마 40대 이상이시면 네네. 아, 괜찮은 포트폴리오인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제까지 많이 못 냈던 거에 뭐 빼먹은 것도 많고 안 냈던 걸 이제 뭐 몰아서 내도 괜찮은지 부족했던 네네네.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 네. 고민하실 텐데 국민연금은 과거에 안 냈던 부분을 내가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가입을 시작하셨던 분들께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가 그동안 국민연금을 한 푼도 안 냈다 이러신 분들은 안 낸 게 아니라 가입을 안 한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젊은 분들 중에서 내가 국민연금이 뭐 좋다 안 좋다 다 떠나서 한 달치는 내서 일단 가입은 하자. 그리고 소득이 없으면 안 내도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 납부는 과거에 안 냈던 걸 나중에 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낼 필요도 없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연금 받기 직전에 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납부를 했을 때 뭔가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든가 뭐가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미리 납부하면 아무래도 조금씩은 유리하겠지만 네. 이제 우리 금융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내가 똑같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국민연금에 먼저 내서 연금을 올리는 게 좋을까? 이걸 내가 S&P 나스닥을 사가지고 10년 후에 수익을 더블 낸 다음에 내는 게 좋을까? 그렇죠. 이걸 비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회비용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뭔가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걸 해서 나중에 국민연금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준비를 좀 덜 했다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막 뭘 해야 된다? 무리하게? 이러지 마세요. 뭐 연금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준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까처럼 해지하거나 인출하거나 그러면 다 불이익이 생겨요. 그래서 내 체력을 먼저 보시고 네. 내가 지금부터 얼마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저희 센터에 상담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50대 넘어요. 근데 사실 50대 넘게 와도 충분히 좀 자산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40대, 30대가 되면 더 빠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나는 지금 부동산도 정말 해야 되고 주식도 네네네, 해야 되고 네네. 젊은 시절에 이제 근로소득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도 고민하실 텐데 하지만 여러분 투트랙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연금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젊을 때부터 연금으로 노후 준비해야 된다라고 대표님 항상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이렇게 또 절절하게 또 조언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연금 박사, 연금 전문가지만 사실 연금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평생 일할 수 있으면 연금 필요 없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연금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도 노후에 잘 살았어요. 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일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가 연금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산업사회가 됐기 때문이에요. 산업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30, 40대는 생산성이 높은 연령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받아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퇴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를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퇴직한 이후에 어떻게 소득을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그 소득이 뭐 택시 운전 좋아요. 농사 짓는 거 좋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연금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 이름으로 뭐 땅 한 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농사 짓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안 죽어. 수명이 더 길어지니까. 그렇죠. 죽어간 사람 오히려 살려내. 그래서 90세, 100세까지 버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때 내 나이가 70, 80, 90이 됐을 때 안정적으로 나를 지켜줄 소득을 만들어내야죠. 그것이 잘 돼 있는 연금. 이 연금이 은퇴 선진국들은 이 제도가 다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가 걱정이 없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걸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 제가 지금 이 방송이 2024년도에 올라가겠지만 나중에 20, 30년 후에 여러분 노후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때 연금 박사 방송을 보고 준비했더라면 그걸 통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냥 넘겼어. 아유 뭐 저 사람 또 어제 나와서 이상한 얘기 하고 있는 거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셨다가 여러분 30년에 이 영상 다시 보시게 되면 뼈저리게 후회하실 거다. 저는 밖에 나가서 제가 얘기할 때 개인적으로 연금 전도사, 연금 박사, 뭐 연금 판매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저는 공무원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사칭하고 다녀요.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강력하게 호소를 해주셨습니다. 이 연사 좋습니다. 강력하게 얼마 전에 그래요. 젊은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한 몇천만 원 모았는데 연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싶다. 네네네.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했니? 안 했대요. 집은 있니? 없대요. 가. 일단은 그것부터. 결혼부터 하고 집부터 사. 그죠?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족을 꾸리는 것, 그다음에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거처를 갖는 것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게 해결된 다음에 연금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금저축 펀드라든가 뭐 연금보험이라든가 우리 사회에 있는 수많은 연금 제도들이 연금 수령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조건으로, 전제 조건으로. 근데 그걸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다 토해내야 돼요. 오히려 원금
연금도 못 돌려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중간에 해지하면서 피해본 금액, 손해본 금액이 어디로 가냐면 다 지금 부자에게로 가요. 그럼 부익부, 빈익빈 맨날 얘기하지만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만드는 것이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도 있겠지만 빈자들이 자꾸 기여를 해요. 하지도 못할 거면서 자꾸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난상지목은 불황하라.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마라.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할 수 없는데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저는 거기다가 희망을 불어넣고 싶지 않아요. 기본적인 걸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연금을 준비하겠다. 그럼 내가 얼마든지 좋은 포트폴리오 짜주고 좋은 상품을 소개시켜 줄 수 있어. 하지만 그 부분의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거부터 하고 와. 그러면 아마 이제 저 같은 이제 40대예요. 그래서 뭐 결혼도 하고 뭐 자식도 낳고 대출을 많이 받긴 했지만 네. 아파트도 하나 장만을 했다. 네. 그런 분이 어떻게 또 열심히 해서 한 1억 정도의 금액, 맞아요. 뭐 5천만 원에서 한 1억 네. 정도 금액을 마련했다면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그 연금저축 펀드를 또 맞아요.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1억을 모았다. 내가 진짜 이걸 진짜 연금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연금으로 개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금저축펀드 IRP. 이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납입할 수 있는 것이 연간 1,800만 원까지가 한도예요. 네.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네. 하고 싶어도. 그 중에서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까지고요. 뭐 어쨌든 내가 수익을 내는 거니까 연금저축펀드에다가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실 수 있으면 1억이면 5년간 나눠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물론 이제 이거는 연금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냥 투자 목적으로 하시게 되면 ISE 계좌도 좋아요. 연간 2천만 원까지 5년간 1억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ISE 계좌하고 연금하고 비교하신 분이 계신데 네. ISE 계좌는 목돈 마련, 이 목적인 계좌고 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 마련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르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가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목적을 하신다면 연금 계좌에 넣으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자, 일단 연금 계좌에 돈을 넣었어요. 돈을 넣으면 세액공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세액공제는 국가가 세금을 환급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세금을 뭐 50만 원 환급 받았는데 손실이 50만 원 났어. 그럼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용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구독자분들은 뭐 워낙에 경제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저도 뭐 연금 전문가, 금융 전문가 입장에서는 보면 연금 계좌에 넣으셨으면 가장 추천드리는 건 결국 TDF예요.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연금 전용 펀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타겟 데이트라는 것이 은퇴 시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은퇴 시점이 2030년이다. 그럼 TDF 2030이라고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은퇴 시점이군요. 네, 대략적으로. 내가 은퇴 시점이 2060, 2060년이다. 시간 많이 남았다. TDF 2060.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뭐 2040년에 은퇴할 거니까 TDF 2040을 해야 되냐? 꼭 이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구조가 TDF는 일반인이 되게 컨트롤하기 좋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 뒤에 숫자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주식 비중이 높아요.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고요. 그렇군요. 숫자가 낮을수록 점점 안정형으로. 채권, 안정 비중이 높은 겁니다. 네. 예를 들면 TDF 2020도 있어요. 2020.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네. 이건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채권 비중이 뭐 70% 이상 높죠. 이렇게 해서 그 비중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가 무슨 뭐 전체적으로 종목을 예측하고 뭐 유행을 따라가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뭘 하면 돼요? 주식 비중을 높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숫자가 높은 거 하면 돼요. 그다음 나는 그렇지 않고 좀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주식 비중을 낮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2020, 2030 하면 됩니다. 그걸 내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연금 전용 펀드의 상품이라고 할까요? 상품명? 상품명을 보면서 안정형으로 갈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쪽으로 갈지 그렇죠. 이렇게 네네네. 포트폴리오를 짜는 네. 거네요. 뭐 그런 분들 계세요. 2060 절반, 2020 절반. 그럴 필요 없어요. 2040 하면 돼요. 그냥. 숫자를 아예 통일을 해버리면.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시면 TDF는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그 TDF 내에서 알아서 글로벌 자산으로 운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미국 좋다고 갑자기 미국 갔다가 뭐 다시 또 국내 왔다가 뭐 중국 갔다가 이럴 필요 없이 기본적인 수익률은 큰 시장에 대한 판단만 하시면서 운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가입하신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뭘 사야 됩니까? 맞아요. 많이 물어봐요. 네. 근데 제가 드리는 얘기 딱 하나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면 내가 내 돈 가지고 하고 있지. 그걸 하겠어요. 잘 모르니까. 그걸 안다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내일 주가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측하는 거니까. 네. 오늘도 제가 뉴스 보고 왔지만 분명히 작년 말까지 뭐라 그랬냐면 연준에서 지금 금리 2024년에 금리 인하할 거다. 그랬는데 엊그제 보니까 또 발표가 됐어요. 네. 물가가 지금 하락하는 속도가 그렇지 완만하지 않다. 또 올라가고 있다. 네. 기준금리 인하를 늦추겠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채권 샀던 사람들 금리 떨어질 줄 알고 그런 사람들 지금 또 바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실시간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TDF를 통해서 큰 틀에서의 시장의 변화만 내가 감지를 해서 훨씬 더 운영할 수 있을 거다. 공식 알려줄게, 공식. 네. 여러분들이 은퇴하는 시점 60세에서 65세, 70세 네. 뭐 그 시점에 내 연금 계좌에 쌓여있는 금액, 네. 연금 통장이든 모든 쌓여있는 금액 1억당 월 40만 원. 이렇게 클리어하게 계산이 될 수 네. 있는 건가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보셨더니 딱 그렇게.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10억과 뭐 500 뭐 이런 게 비슷한 가치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내가 1억 모았다. 네. 그럼 40만 원씩 뺐으면 평생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많이 뺐으면 빨리 고갈되는 것이고, 물론 수익이 잘 나면 더 많이 뺄 수 있을 거겠지만 네. 그건 쉽지 않은 것이니까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안정적인 수익만 낸다는 가정하에서 40만 원 정도를 뺐으면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더 적게 뺐으면 남아도는 것이고, 그렇죠. 그냥 연금 설계하실 때는 뭐 전문가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내가 연금 얼마 받을까 고민하실 때 내가 아까 150만 원 받을 수 있다? 네. 그럼 최소 3억에서 3억 5천 정도는 내가 모아야 그걸 평생 연금으로 150만 원씩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니까 목표가 생기네요. 네, 그렇죠. 제 네. 노후를 위해서 어느 정도로 좀 저축을 해놔야겠다. 연금저축 펀드를 들어야겠다. 실제로 목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이가 한 50 넘으시면 그거를 연금으로 바꾸시면 돼요. 일시불 연금으로 바꾸면 그걸 이제 불려가지고 1억을 맡기시면 10년, 20년 동안 1억 5천 불려가지고 그걸 연금으로 드리는 일시납 연금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놓치고 있는 연금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 같아요. 연금저축계좌나 IRP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근데 연금 펀드, 연금저축 펀드는 한 금융회사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IRP는 한 금융회사당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런 거 꼭 명심하셔가지고 관리하시기 바라겠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은행에 해야 되냐, 뭐 증권사에 해야 되냐, 무슨 보험사에 해야 되냐 이렇게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같은 말을 제가 다시 바꿔서 해볼게요. 제가 신라면을 사 먹어야 되는데 홈플러스에서 사야 돼요, 롯데마트에서 사야 돼요, 이마트에서 사야 돼요? 이렇게 뻔한 질문이었나요? 똑같아, 어디 가나. 물론 이제 금융회사별로 약간의 그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스펙트럼이 증권사가 훨씬 넓고 다른 데가 좀 좁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 네. 아니 내가 무슨 뭐 상품이 1000가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1000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본적인 내가 사야 될 상품은 많아야 서너 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IRP나 연금저축을 선택하신 분들이 금융기관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 어디 가나 대동소이하다. 오히려 관리만 불편해져. 이건 무슨 뭐 앱을 들어가려고 해도 여기 들어가야지 저기 들어가야지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연금저축 IRP 중에서도 굳이 선택한다면 저는 IRP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IRP. 어차피 세액공제가 IRP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900까지. 네. 그리고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연금저축이 훨씬 더 자유롭다고 하지만 자유롭게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더 수익이 잘 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IRP 같은 경우에도 TDF를 잘 활용하시면 거의 자산의 90%까지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세금을 내더라도 인출이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IRP는 인출 자체는 안 되거든요. 네. 연금은 인출되게 하면 안 돼요. 인출 그렇죠. 못하게 해야지.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금의 본질을 살펴보면 IRP를 그냥 가셔도 된다. 자, 그러면 그냥 내가 가까운 은행, 가까운 증권사에 가서 IRP 계좌 하나만 개설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품을 내가 뭐 저축 예금을 하셔도 되고 뭐 ETF를 하셔도 되고 TDF를 하셔도 되고 결정하셔서 운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상황이 있다. 이건 언제냐면 운용할 때가 아니에요. 불릴 때가 아니에요. 받을 때. 왜냐면 이 IRP나 연금 계좌의 특징상 연금을 개시한 계좌에는 돈을 넣을 수 없습니다. 입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으려면 계속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물론 내가 은퇴를 해가지고 더 이상의 평생 소득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IRP에 있는 걸 수령해서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뭐 운용도 하면서 금융소득, 이자소득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임대소득도 발생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나이 들어서도 사업하시고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럼요. 내가 80이 90이 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연금계좌 IRP 중에서 세액공제, 이 납입을 해서 세금을 환급받는 목적이 55세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세액공제는 55세를 멈추는 게 아니니까 계속 그럼요. 받을 수 소득이 있으니까. 있다면 평생 할 수 있어요. 특히 임대소득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평생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액공제 받으려면 연간 900만 원까지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를 수령을 하고 있으면 늘 수가 없는 거예요. 받는 시점도 우리가 생각을 맞아요.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쌓여있는 계좌에서는 수령, 인출, 개시를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드는 겁니다. 네.
더 만들어서 거기다가 납입을 해서 세액공제 받는 것이고, 만약에 얘도 이제 빼야 된다? 그럼 얘를 빼고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납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럴 때 투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연금저축 계좌를 2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수령하는 그 시점에는 네. 그래야 계속해서 공제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렇죠. 네네.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운용 목적으로 만들지 마라. 있어봐야 복잡하고 관리만 안 되고 힘들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표님께서는 연금 박사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뭘 여쭤봐도 연금에 대해서는 정말 다 알고 계신데 처음부터 이러진 않으셨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럼요. 연금에 어떻게 이렇게 박사가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금융 쪽으로 완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장 생활을 제가 금융 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생활 한 4년 하고 이제 집어쳤어요. 월급쟁이로는 내 인생이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꾸준하게 했죠. 보험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연금도 하고 그래 벌써 한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부터 우리 사회는 정말 연금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책도 쓰고 연금에 대한 강의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준비했던 15년 중에서 거의 12년은 손가락 빨았어요. 왜냐면 제가 연금 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 네 얘기는 맞다. 근데 중요한 건 당장 집 사야 되고 주식 사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이 방송 들어서 10년 전에 제 연금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때는 연금 강의를 듣지 말고 부동산 강의를 들었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와중에서 저는 계속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우리 사회가 연금 제도가 나오는 걸 꾸준하게 공부해온 거죠. 그런데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연금의 맛을 본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15년 전에는 아직까지 연금에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그렇죠. 받아보니 이게 괜찮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금은 우리 사회에서 더더욱 중요성이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효용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뭐냐면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부모의 자녀들은 반드시 연금을 준비해요. 봤으니까. 눈으로 보거든. 네. 일단 부모도 편하고 나도 편하거든. 내가 무슨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럼요. 오히려 용돈을 받으니까. 그런 효용의 가치가 커지면 앞으로는 연금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연금을 말씀드린 거고. 네. 저 개인적으로도 연금을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고. 되게 연금 대비가 잘 돼 있으시겠어요. 대표님 포트폴리오가. 일단 저는 공적연금, 국민연금 당연히 가입하고 있는 네. 것이고 저희 집사람이 공무원이에요. 아, 그럼 공무원 연금. 그렇죠. 그 외에 개인연금은 뭐 월에 저희한테 아까 약속해 주셨잖아요. 월 5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월 500만 원은 당연히 준비가 끝났고요. 그 이상의 금액을 늘리고 있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어쨌든 이 일을 평생 할 거거든요. 어쨌든 뭐 나이가 들면 조금 더 뭐 다른 것일 수 있겠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연금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일 이게 뭐 한 달에 이제 뭐 50만 원, 100만 원만 벌어도 충분히 제가 좋은 일 할 수 있다면 평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을 같이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은퇴 준비의 가장 핵심이다. 평생의 일과 평생의 소득을 준비하는 것. 그러네요. 뭐 소득만 있다고 사실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즐길 수 있는 일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한 분야를 열심히 파오다 보니까 12년은 손가락 빨았지만 결국은 지금 와서 보면 연금에 대해서 그만큼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저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막 공무원 좋다고 막 공무원 우르르 가는 것은 남들이 몰려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엔 기회가 없어요. 남들 의사 좋다고 해서 다 의사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남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뭔가를 봐서 그걸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연금 박사 채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연금 우리나라 1등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부자들에서도 불러주시는 것이고 여기 채널 나가고 있는 것이고 상담받으러 한 달에 1000명씩 와요. 한 분야의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게 1년에 한 번씩 오마하라는 동네에서 주주총회를 합니다. 재작년에 미국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주주총회 하게 되면 질의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 아가씨가 당당하게 워렌 버핏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라고 워렌 버핏에게 물어봤어요. 워렌 버핏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Invest in yourself. 너 자신에게 투자해라. 너의 인생의 기술을 개발하고 네 능력을 개발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지 네가 지금 주식을 해가지고 투자 수익을 4% 5% 내는 것이 네 인생에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주식 부동산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식 부동산은 사실상 실력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타이밍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것이거든요. 좋아요. 그런 부분의 수익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평생에 살면서 어떻게 사회가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확실한 기술이 있어야죠. 우리나라 사람 젊은이들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능력에 투자해서 내 능력을 1년에 물가가 5% 올라간다. 5% 이상의 내 능력의 상승이 온다면 내 급여가 올라가고 내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저는 연금에 대해서 벌써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부분의 기간은 사실 실력을 쌓아왔어요. 제 인생에 투자했지만 거기에 대한 가치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죠. 근데 최근에 3년 사이에 제 가치가 얼마가 올라갔냐면 제가 생각해도 한 100배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소득이 100배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퍼센트로 얘기하면 1000%예요. 저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주식 투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 능력을 개발하고 더 하는 것이 훨씬 수익이 높은데 그 시간에 내가 왜 9시에 일어나서 주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이 사회에서 뭔가를 제대로 성공하고 싶다면 진짜 남들이 안 하는 분야에서 여러분의 기술을 꾸준하게 개발하셔가지고 invest in yourself. 여러분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 이것이 이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금 뭔가 연금을 많이들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내고 있는데 정말 이 연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대표님 직장인 커뮤니티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어요. 대기업 다니다가 공시 붙어가지고 공직생활 중이신데 너무 후회된다고. 왜냐면 월급도 사기업 대비 너무 적죠. 수당도 별로 없고 연금만 믿고 이직한 건데 지출 대비 수령액이 터무니없이 적다. 이러면서 이제 힘들다.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이게 은퇴 후부터 월급이 끊기는 그 순간부터 죽기 전까지 후회 없는 삶을 보내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여기 지금 올라온 글을 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무원 사실 힘들죠, 요즘. 네. 월급도 박봉이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공무원 안 하고 나와가지고 직장인 다니면서 월급 더 받으면 그걸로 연금 준비할까? 우리가 이게 있어요. 연금 준비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재무 목표 중에서 가장 후순위예요. 내가 이거를 먼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급한 걸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돼요? 원래는 중요한 걸 먼저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우리 뭐 다 얘기 듣는 거지만 중요한 거 먼저 해라 백날 얘기 듣지만 당장 나가서 급한 것부터 하잖아요. 네. 뭐 어쩔 수 없는 삶이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노후는 제일 뒷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퇴직금 같은 것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강제하고 있잖아요. 이 강제라는 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세팅됨으로써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공무원 인재개발원 강의를 많이 나가거든요. 아, 네. 최근에 공무원 퇴직 예정자들 대상을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노후에 가장 든든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구동성, 공무원연금이다. 제가 물어봤어요. 공무원 생활을 30년 정도 하셨는데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0년 전 공무원이 임용되었던 첫 달에 공무원연금 내셨잖아요. 네. 그게 의무였습니까? 선택이었습니까? 당연히 의무였다. 네. 만약에 선택이었다면 가입하셨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무도 안 했을 거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퇴를 앞두고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노후자산 공무원연금,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물이 아니다. 국가가 강제했기 때문이지. 제도에 의한 거였으니까요. 그렇죠. 네. 결국은 강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금의 시스템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젊을 때는 이런 연금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산을 불리는 데 집중하죠. 제가 연금 부자들 책에서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을 비교한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나오는 겁니다.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노후에 내가 목돈 가지고 있으면 지켜내야 돼요. 근데 20, 30대도 지키기가 쉽지 않아. 근데 20, 30대는 돈이 별로 없어. 그렇죠. 날려봐야 500만 원, 1000만 원이야. 그건 다시 일해서 회복하면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돈이 많이 쌓이거든요. 네. 이거 한 방에 날려요. 대표적인 사례로 보이스피싱.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돈을 갖고 있으면 사기당하거나 날리거나 자식한테 뺏기거나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금은 평생 나와요. 뭘 담보로 나오냐면 나의 목숨. 내가 죽으면 안 나와. KBS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에서 부자나라 연금 빈민이라는 프로를 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 그 요양원에 가보니까 99세 되신 할머니가 나오는데 이 할머니가 연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고 계신 거예요. 손주들이 매주 찾아와요. 뭐라 그러냐면 네. 할머니 200살까지 사세요. 좀 돌아가시면 안 나오니까. 네. 결국은 연금을 가지고 있었더니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지켜지더라. 그래서 이것 외에도 10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목돈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정되고 내가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목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하지만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해주는 연금소득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의 가치가 다르다. 그리고 모두 다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사람들은 지금 목돈에만 자산 집중. 마련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목돈이 가지고 있는 생각 10분의 1만 우리 연금하자고. 이 두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목돈은 지켜야 되는 거죠. 연금은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존재.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아까 대표님께서도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특히 우리 90년대생 분들이 조금 많이 성토하는 얘기가 못 받을 수 있다. 이거 내가 계속 내야 되냐.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못 받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금액 자체의 비중이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해선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어쨌든 국민연금은 사회제도입니다. 사회제도는 국가와 국민 간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지켜지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국가 부도 상태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도 그런 사회가 됐다. 그럼 연금 당연히 못 받겠죠. 그럼 연금만 못 받겠어요? 집값도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동산도 10억짜리가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뭔가 이렇게 안 좋다고 생각하면 다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계속 올라가는데 국민연금은 못 받을 거야.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기금 고갈이 된다고 해가지고 못 받는다고 하시는데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곳간이 빈다는 것이고 그렇죠. 계속 들어오는 금액은 있는 것이고 부족하면 국가가 어쨌든 세지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 지금 연금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을 좀 덜 받긴 하겠지만 못 받을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무시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셔라. 오히려 나중에 내가 국민연금이라도 할 걸 이런 후회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제대로 하셔라. 말씀하신 그게 정말 와닿아요. 네. 아, 그래도 할 걸, 해놓을 걸. 왜냐면 아까 그 포트폴리오를 짜보면 그러네, 여기서 네. 1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내 노후에 현금 흐름이 되는 거니까 네. 못 받을 염려는 하지 말고 네. 일단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댓글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대표님. 고갈되기 전에 먼저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복간이 조금이라도 채워져 있을 때 좀 당겨받으면 그래도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이죠. 아. 똑같이 쌓여 있는데 내가 먼저 받겠다 그러면 좋겠지만 네. 국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당겨받으면 금액을 떨어뜨려줘요. 그리고 늦춰받으면 더 올려줘요. 국민연금이 아주 그게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네. 내가 65세부터 연금 받는다면 5년 일찍 당겨받을 수 있고 5년 늦춰받을 수 있어서 제일 많이 당겨받는 사람은 60세부터 받는 것이고 제일 늦게 받는 사람은 70세부터 받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10년의 갭이 벌어집니다. 아. 만약에 진짜 앞으로 절대 못 받을 거다. 그럼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가정이 아니라 받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일찍 받는 사람에게 국가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마이너스 6%, 6%씩 연금액을 감액해서 평생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100만 원 받을 사람이 1년 일찍 받으면 94만 원씩 평생 받는 겁니다. 네. 5년을 당겨받으면 30%가 감액 70만 원을 평생 받아요. 근데 내가 100만 원 받을 사람이 1년을 늦춰 받으면 7.2%씩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1년에 7% 수익이 제공되는 거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5년을 늦춰받으면 36% 증액된 금액으로 받아요. 자, 그러면 100만 원 받을 사람이 5년 당겨받으면 70만 원 평생 받는데 5년 늦춰받으면 136만 원씩 따블이에요. 금액 차이가 너무 따블. 커지는데요. 제가 계산까지 해봤어요. 처음에 적지만 일찍 시작한 사람과 늦게 시작하지만 많이 시작한 사람과 누적액을 해보니까 처음에 시작한 애가 많이 받아가잖아요. 네. 근데 늦게 시작한 사람이 얘를 추월해요. 그게 언제냐면 82세예요. 평균적으로 82세니까 내가 평균 수명 이내로 돌아가신다면 일찍 받는 게 좋은데 네. 이상 사신다면 늦춰받는 게 더 좋아요. 아. 또 이런 분들 계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사회제도상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이런 혜택을 받고 못 받고는 그냥 올해 받고 못 받고일 뿐이지 네. 내년에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기초연금 받으려고 국민연금을 줄여놨어. 근데 내년에 갑자기 기초연금 다 준대. 그럼 나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걸 가지고 내 평생 받을 국민연금을 조절한다? 베팅을 한다는 건 위험하죠. 네, 이거는 네.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는 기금 고갈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일찍 죽을 거면 빨리 받고 오래 사실 거면 많이 받고.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짜놓으신 분일수록 늦춰받는 게 훨씬 낫겠네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이것도 국민연금공단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찍 받는 사람은 사실 다른 것보다는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당연하죠. 생활비가 모자라네. 그죠. 네. 근데 이 일찍 받는 사람에게 감액률이 1년에 6%예요. 후려치는 거예요. 근데 늦춰받으신 분들에게 올려주는 것은 7.2%씩 올려줘요. 이 기울기가 엄청 커요. 이러면 안 되지.
오히려 일찍 받으신 분들에겐 덜 감액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때는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네. 여유 있는 사람은 좀 덜 받아도 되잖아요. 이런 거부터 고치라고 국민연금에서. 그러면 아직은 어쨌든 이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네네. 이게 바뀌지 않는 한은 사실 지금 네. 조언해 주신 내용대로 하는 게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 좀 추천하고 싶은 상품이랄까 포트폴리오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특히 제가 궁금한 거는 30대, 40대, 50대 혹은 또 60대까지 나이대별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사이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가 기초연금이에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에 7명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달에 2024년 기준으로 33만 4천 원씩 연간 400만 원을 기준만 드시면 네. 평생 드리고 있습니다. 기준은 뭐 소득이나 뭐 자산이나 뭐 정부 평가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줄을 세우는 거예요. 네. 1, 2, 3등은 안 주고 네. 4, 5, 6, 7, 8, 90은 다 주는 겁니다. 70%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무 준비가 안 됐다. 그랬을 때 사회복지제도만 잘 돼 있으면 이걸로 기본 생활은 최소의 되시는 생활비로. 거고. 그다음에 공적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죠. 준비를 좀 덜 해오신 분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한 5, 60만 원밖에 안 돼요. 평균. 네. 왜냐면 지금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제도가 88년도에 생겼어요. 국민연금 제도가 없었을 때 사회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못 쌓았죠. 근데 88년 이후에 이제 생기면서 그때부터 직장인부터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신 분들은 일찍 시작을 했지만 또 그렇죠. 중소기업은 늦었죠. 네. 그다음부터 한 20년, 30년 쌓아 오신 분들이 지금 국민연금을 이제 개시를 앞두고 계시고 이분들이 제대로 해오신 분들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받아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이요. 그러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50대 후반 아니면 60대 그 이후부터는 공적연금 본인이 그렇죠. 냈던 거를 네네.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네. 지금 현재 63세, 64세부터 이제 받으시는데 국민연금의 수혜자 분이시죠. 네. 낸 돈 대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이끌어 오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뭐 그분의 기여를 인정하고 네. 많이 받으시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기금이 이제 고갈되어 가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도 과거에는 일시금을 다 줬어요. 퇴직금. 한 번에. 한 번에. 네. 분명히 이제 평생을 모은 퇴직금이고 이걸로 노후를 살아야 되는데 한 번에 받아가지고 이걸로 말아먹는 거예요. 제가 그 아까 공무원 얘기도 해줬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공무원은 평생 연금 받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공무원은 은퇴하는 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평생 내신 공무원 연금을 연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일시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선택지가 있군요. 있어요. 네. 딱 한 번 있어요. 네. 재미있지만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연금 받으신 분들은 전부 행복해요. 일시금 받은 사람은 다 불행해졌어. 뭐가? 한 명도 안 빠지고. 혹시 이 월급쟁이 부자들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구독자가 벌써 막 100만이 넘으시니까 네, 네. 제가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구독자님들 어머니 아버님이 공무원이신데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강의를 10년 넘게 해봤지만 일시금 받으신 분 중에서 행복하게 사신 분은 한 명도 못 봤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이게 매일 낳아주니까 좋은데 이 뱃속에 황금이 있으니까 쟤를 배를 가르면 내가 더 큰 황금을 가지겠다라고 해가지고 일시금으로 받아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일시금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기 시작하니까 국가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만들었죠. 이거를 나중에 IRP라는 계좌에 넣어서 이걸 연금으로 받아라. 그렇게 되면 국가가 세금도 할인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이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는 연금 계좌, 연금저축 펀드, IRP 이런 거 연간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가능하고 네. 연금 탈 때 55세 이후부터 연금 타게 되면 세율 할인해드리는 그런 연금 계좌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라 그래가지고 납입할 때는 세금 혜택이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세금 없다 보니까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아요. 월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하시면 그 이상 납입할 수 있지만 그 이내로 납입하시면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 연금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있고요. 뭐 이건 개인연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이 얼마를 내느냐, 그다음에 수익이 얼마가 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정해져 있는 연금이지만 오늘은 내 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도 연금이 없다. 부동산으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해서 농지연금이 있고요. 농지연금요? 농지연금. 그다음에 산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산지연금도 있어요. 주택처럼 그 농지나 산지를 그걸 담보로. 담보로 월에 거기에 대한 맞아요. 가치를 네네. 평가해서 돈을 받는 거죠. 말씀 잘하셨는데 이런 연금들은 내가 뭔가를 모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거기에 대한 대출을 받는 겁니다. 대출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건데 이걸 평생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집값보다 더 받아갈 수도 있고 덜 받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거를 국가가 일정한 기능을 해가지고 평생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세팅하고 평생 지급을 보증해주는 제도예요. 대신에 진짜 집밖에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입 기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는 안 돼요. 주택 가격에 어떤 상한선이 좀 정해져 그렇죠. 있나요? 현재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고요. 다주택자도 상관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주택이 합쳐서 12억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군요. 농지연금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제대로 목적대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노후가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종류별로 쫙 들으니까 지금 방송 보고 계신 30대라면 나는 요거 이렇게 준비를 해봐야겠다. 네. 40대라면 어떻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은퇴 시점을 앞두고 계신 혹시 50대 분이시라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제대로 짜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건 그래도 젊을 때 그렇게 좀 짜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기초연금이나 공적연금,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은 네.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네.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하고 있거나 DB형 같은 경우에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지만 DC는 내가 받아서 운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IRP 계좌에 내가 추가 불입을 하고 있거나 연금저축 펀드라든가 하고 있거나 뭐 연금보험도 일반 변액연금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본인이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본인이 공격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이 투자의 룰에 나와 있지만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은퇴 시점이 가까웠는데 변동성이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안정적으로 가는 거지만 20, 30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나이와 본인 성향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격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전체 자산에서 투자 비중을 높이라는 얘기지 네. 그걸 everyday 매일 트레이딩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 연금 펀드잖아요. 그래서 TDF나 일정한 펀드를 통해서 내가 5년, 10년을 묻어두셔서 일정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ETF가 연금저축 IRP에서 허용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ETF 트레이딩을 매수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직접 그걸 다. 직접. 네. 근데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1년, 2년 해보면 그게 그거예요. 힘만 들어. 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국 주식 쳐다보고 있고 밤새도록 못 자고 네. 그렇게 내가 뭐 ETF를 매수매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수익률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매일 트레이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식형 비중이 높은 우량한 펀드에 장기적으로 묻어두시는 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릴 때 꼭 한 얘기 있어요. 네. 육상 종목에 우리가 100m 달리기가 있고 마라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같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마라톤을 뛰려면 장기적으로 42.195km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페이스 조절해가면서 꾸준하게 가야 돼요. 근데 마라톤을 뛰면서 처음 시작에 500m 1km를 100m 달리기를 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쳐가지고 결국 42.195 못 가는 거예요. 연금은 20, 30년 후에까지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마라톤을 시작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내가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다? 오래 못 가요.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셔야 된다. 연금은 마라톤이라는 생각으로 맞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까 세금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많이 떼가서 네.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연금 절세 방법이 또 따로 있나요? 대한민국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거니까 국민연금 세금 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으실 때 여러 가지 공제가 있지만 그래도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그래도 국민연금은 2002년 이전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고요. 2002년 이후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세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내는 거거든요. 아주 많이 부과가 되진 않지만 네.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절세에서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부, 내가 임의가입을 해서 국민연금을 내신 분들이 계세요. 나는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닌데 의무가입자가 아닌데 연금 좋다니까 내가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내가지고 국민연금을 가입한 겁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국민연금을 냈지만 그 해에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환급받지 못했어요. 직장인들은 전부 환급받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주부들은 세금을 낸 게 없으니까 못 돌려받은 거예요. 그러면 법은 확실해요. 돌려받았으면 나중에 내고 안 돌려받았으면 나중에 안 내야 돼요. 냈는데 또 내면 이중과세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주부들은 임의가입을 해서 못 돌려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세금을 낸 거나 같은 겁니다. 돌려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국민연금 탈 때 주부들도 세금을 내요. 나는 세금을 돌려받은 적이 없는데 또 내야 돼. 그러면 이건 뭔가 좀 억울한 느낌이 억울하죠. 드는데. 네, 억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가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주면 면제가 돼요. 국세청 가가지고 띄어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국민연금공단에서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자, 우리 심지민 주부님 네. 국민연금 임의가입하셨는데 혹시 연금 낼 때 세금 환급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물어봐요. 모르면 내야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부분들, 세금 보고가 돼 있지 않은 주부분들은 그렇죠. 해당이 네. 되시죠. 세금 혜택을 납입할 때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 특히 이미 가입자, 이미 계속 가입자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 관련된 절세 혜택은 퇴직금은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가 정해집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많진 않아요. 뭐 3, 4%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그 세금을 다 내면 퇴직금을 일시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얘를 IRP 계좌를 넣어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내가 원래 정해져 있던 그 3, 4% 세금, 그 세금의 30% 정도를 할인해줘요. 세금을 할인해주는 할인해줘요. 왜냐면 연금으로 받으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국가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퇴직소득세 자체가 얼마 안 돼요. 크지 않으니까. 네. 1억을 퇴직금 받아봐야 근속기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세금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 100만 원에 30% 할인 받아봐야 30만 원 할인 받는 거니까 얼마 안 돼요.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국가가 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실제로 지금 IRP 넣어서 연금으로 받도록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대부분 연금 받는 사람 없고 다 일시금 뺍니다. 네. 왜냐면 세제 혜택이 얼마 안 되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백화점 가는데 10% 할인 쿠폰을 줬어. 근데 이거를 10,000원짜리를 사도 10% 할인이고 1,000,000원짜리를 사도 10% 할인이야. 그럼 어디 쓰시겠어요? 당연히 조금 더 당연히 1,000,000원짜리 백 살 때 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10,000원짜리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좀 아쉽네요. 네. 네. 이런 거는 세제에 대한 좀 약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퇴직금 말고 개인적으로 준비할 때 연금저축 IRP를 따로 이제 불입하잖아요. 네. 연간 900만 원까지 넣으시면 그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국가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렇죠. 환급 받죠. 네. 근데 이게 환급 받는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환급 받는 게 아니라 과세 이연이에요. 과세 이연 늦춰주는 겁니다. 지금 돌려주지만 나중에 내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내실 때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세율이 5.5에서 3.3으로 낮은 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환급 받는 건 많이 받고 내는 건 적게 내니까 세율이 유리하죠. 근데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다 토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라고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납입할 때 돌려받고 네. 연금 탈 때 세제 혜택 받으시면 될 거고 네. 비과세 연금 보험들도 있어요.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이 없지만 연간 1,800만 원 한도 이내로만 납입을 하신다면 연금 탈 때 거기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를 또. 비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낸다는 것도 좋지만 아까 연금 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5.5% 저율과세를 하지만 네. 대신에 조건이 많고 그리고 연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한도가 1,5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 다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특징들을 보면서 내가 좀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고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은 없으니까 되게 유리하지만 납입하는 데 한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복잡하죠? 네, 이 네. 절세 방법은 확실히 그래서 굉장히.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연금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가입자이신 분들 퇴직금 아니면 뭐 비과세 예금보험 이런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또 조금씩 절세라는 방법들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 대표님 저 되게 무서운 영상을 PD님이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살짝 봤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의 가장 큰 비중이 노인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했고 또 혼자 심지어 생계급여를 모아서 겨우겨우 병원에 가는데 뭐 병원비는 너무 비싸고 이런 정말 암울한 사례가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또 대비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요. 네. 네. 저는 그런 얘기 쓰고 싶어요. 은퇴 쓰나미. 이게 몰려온다니까요. 우리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에 대한 준비가 점점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럼 약간 더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노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일본의 통계를 보니까 몇 년 후가 되면 일본이 전체 인구의 10명 중에 한두 명이 치매래요. 근데 사실 일본이면은 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 국가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개인 스스로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괜찮으니 그냥 뭐 대충 버티면서 닥치면 그때가 생각해보지. 이럴 게 아니다. 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준비가 있지만 그 핵심에 연금이라는 것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연금을 좀 준비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금이 모든 것에 대한 대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연금 가지신 분들이 가장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더라.